네, 오늘 오전에 시험 치러진 경찰 간부, 이제 경위 공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위 6급이죠. 네. 파출 소장. 네. 이거 뽑는 시험이고요. 그 행정직으로 치면 한 7급보다 조금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위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문제 수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일반 사이버 세무에게 이렇게 직렬을 나눠서 뽑는데, 일반 직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과목 보고요. 40문제씩이고요. 네. 아, 이게 경찰학하고 범죄학은 필수고, 이거 행정법, 행정학, 민총은 선택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필수 과목 2과목,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3과목, 40문제씩 120문제를 필기로 시험을 보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학, 범죄학은 뭐 이거 학문이고, 네. 행정학도 학문이고, 이 행정법하고 민법 총칙, 네.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민법 총칙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메인은 법무사니까요. 네, 민법 총칙입니다. 총 40문제예요. 민법이 아니고 민법 총칙에서만 40문제가 나옵니다. 민법 총칙이 184조까지 있으니까 180개 조문을 40문제로 나눠보면 거의 조문 4개, 5개당 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빼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전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수험생들이 이런 민법 총칙만을 풀면은 정말 막 토할 정도로 민법 총칙만 나오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렇게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물권 채권은 하도 해가지고 물권 채권이 차라리 쉬운데 이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막 문제를 많이 나오면은 또 막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나오니까 오히려 막 이런 것도 있었나? 막 싶은 것도 있고 민법 조문도 아리까리 해가지고 법전 다시 뒤적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풀어볼게요. 1번 신성실의 원칙 옳지 않은 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직권 조사 사항이죠. 네. 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주장 필요 없고요. 주장이 있어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뭐 퇴직금 해고의 무슨 퇴직금을 다 받아놓고 상당 기간 지나서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돈 다 받아놓고 그럼 퇴직금을 받지 말고 싸우든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판례고요. 3번 대학력 있는 임차권자가 자기 대학력 있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해줬죠. 그 사안이죠.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경매 넘어가니까 그때 가서야 막 그 딴소리 한 거죠. 이게 2번, 4번 둘 다 많이 나오는 판례고 둘 다 아니죠. 이렇게 하면 신성실 위반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증인이 뭐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가 깨졌으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맞는 거고요. 2, 3, 4번은 많이 다루어진 적이죠. 특히 2, 3번은 진짜 네, 세트로 퇴직금하고 대학력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안 이게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도 약자의 지위에 있고 대학력을 주장하는 임차권자 또한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인데 이들이 퇴직금 다 받아놓고 대학력 있는 권리 아니라고 해놓고 나중에 자꾸 이렇게 딴소리하면 안 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허용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중요한 판례였고요. 이 4번 판례는 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 판례가 있어요. 2018년도 이거 4번은 판례고요. 그냥 왠지 2, 3번은 많이 다들 알 것 같은데 4번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네. 2018년도 판례가 있었고 1번이 틀렸죠. 네. 2번 미성년자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당 미성년자가 한 문제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총칙에서만 40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미성년자만 이렇게 2문제가 단독으로 있죠. 옳지 않은 거 법정 대리 동의는 묵시적으로 가능하고요. 묵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에서 맞고요.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 책임은 그 법률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가 없었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지금 무효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계약의 유효를
유효를 유지시키고 싶은 상대방이 뭐 예를 들면 거래 그 이제 상인이겠죠. 뭐 물건을 판매한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판매한 그 사람이 그 증명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법정 아니다. 이거 대리인 동의 있는 거 맞다. 너 미성년자라고 해서 계약 물을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 상인,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상대방이죠.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네, 맞는 거고요.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는 동의 필요 없죠. 조문이 있지 않나요, 이거? 이게 민법 총칙이 어려운 게 이 조문들을 이렇게 막 애매하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약간 상법도 그 법무사나 법행 같은 경우는 완전 판례를 위주로 상법을 문제를 내는데 저 회계사 상법 풀어보면은 이게 조문들을 이렇게 살짝 꼬아가지고 잘 내거든요. 판례를 내는 것보다는 판례도 물론 내지만 그래서 그런 회계사 상법식으로 이런 민법 총칙이랑 이런 것들이 판례 위주가 아니라 판례 위주로 내는 것들은 판례만 다 숙지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그 판례 안에서 틀리게 된 부분만 골라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조문들을 이렇게 살짝 개념들을 비틀어 가지고 요거랑 이렇게 이상하게 섞어서 내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성년자 파트도 정확히 읽어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할 때도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는 지금 안 적혀 있죠. 이게 애매하게 이거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 총칙은 이런 조문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죠.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뭐 법무사 시험 스타일은 좀 아니긴 한데 법무사 시험은 그냥 조문 딸랑 내거나 아니면 판례를 그냥 깔죠. 이게 조문들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베베 꼬아서 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아무튼 민총하고 약간 회계사 상법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그 행위를 한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효과는 당연히 본인에게 발생하죠. 대리인이 했으면은.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땐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네.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죠. 네. 뭐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업의 허락이 8조인데 허락을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이렇게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요. 포괄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에. 포괄적으로는 그 영업을 맡길 수 없나 보죠. 네. 행위 능력이 있다. 특정한 영업에 관해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권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 영업에 관해 허락하면 그 미성년자는 그 성인의 지위와 동일하게 여기 나오네요. 허락을 받은 한도 내에서는 그 영업에 관하여서는 그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소송 능력도 있고요. 행위 능력이 있죠. 그래서 포괄적에 대한 내용을 멋대로 집어넣은 2번이 틀렸다. 미성년자 2개나 나왔고요. 피성년 후견인 다 제한 능력자죠. 미성년. 그러니까 법조문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내놔봐요. 40문제를. 아까 4개에서 5개 조문당 한 문제를 낸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184개 조문이니까 민법 총칙이. 피성년 후견인 갑은 성년 후견 의뢰 동의 없이 의뢰 동의를 받아야죠. 자신의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딱 여기까지만 딱 읽고 일단 예상되는 게 병이 선이라면 네 아무 문제 없죠. 뭐 성년 후견이든 어쨌든 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거네요. 계약 당시 갑이 적극적 수단으로 병을 속였답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이나 미성년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 믿게 하면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1번 틀렸죠. 취소할 수 없어요. 네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게 기망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봐주지는 않겠다 이거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사회적 약자니까. 아니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까지 이렇게 기망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까지 계약을 돌릴 수 있도록 보호해 줄 필요는 없죠.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네. 계약 당시 피성년 후견임을 알지 못했던 병은